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10-1회가 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173쪽이 되겠습니다. 제10장 EQ 나의 감정 관리하기 네 번째, 상한 감정 치유하기 첫 번째, 심리치료 15가지 도구. 자, 내용을 조금 지난 시간의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하고 제 10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EQ 그러면 감성재능입니다. 이 감성재능의 핵심은 감정을 이해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관계의 기술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EQ의 목표는 나 자신에 대한 관리, 다른 사람과의 관계 관리, 모든 사물이나 환경의 관계를 잘 갖는데 EQ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감성 재능을 높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감정을 이해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행동이 아니라 그 속에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감정에 대한 이해,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있는 것이 바로 나의 감정을 관리하는 것이다. 나의 감정. 나의 행동보다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내 안에 들어있는 이 감정. 근데 이 감정을, 나의 감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네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감정을 건강하게 사전에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육체의 건강도 이미 다 아파가지고 말기다, 제4기다 막 그런 것보다는 건강할 때 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심리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음의 병이 탁 들어가지고 우울증이니 뭐니 막 심리적인 질병에 깊어지기 전에 사전에 내 감정, 마음의 병은 감정의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감정을 아주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게 뭐냐? 5-14 내 속에 들어있는 본능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5-14를 잘 훈련하고 그걸 살아가는데 훈련을 하면 그걸 한 가지 살아갈 때마다 내 감정이 아주 기분 좋은 감정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사전 건강관리, 감정관리를 하기 위해서 5-14를 열심히 사는 훈련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 뭐였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5-14를 살아가게 하는 이 일에 회방하는 요소들이 있다. 그냥 5-14의 본성을 그냥 꾸준히 살아가면 좋은데 이걸 못 살아가게 회방하는 요소들이 있다. 죄의 요소, 습관, 그 다음에 환경과 정보, 그 다음에 인간관계.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감정 관리의 세 번째로 내 감정과 친해지기. 그래서 내 감정과 친해지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남아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아픈 감정이 만들어졌어요. 마음의 병이 생겼습니다. 심리 질병이 생긴 거죠. 그러면 치료를 해야 되겠죠. 지금까지는 사전 건강, 사전의 심리 건강을 어떻게 할 거냐, 감정의 건강, 그 다음에 장애 요인들을 어떻게 제거할 거냐, 이런 이야기들을 쭉 살펴봤고요. 이제는 감정이 아파가지고 마음의 병이 생겼어요. 우울증이 생기고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또 그 다음에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고 또 그런 어떤 공황장애에 시달리게 되고 또 과대망상이라든지 막 이런 문제들에 시달리게 되고 강박관념이라든지 이런 거요. 또 중독에 빠진다든지 이런 상황들.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건 치료해야 되겠죠. 치료의 과정인데
치료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이, 책에서 다루는 것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존감 높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존감. 실제로 제가 상담하면서 이 심리 질병을 치료해 나갈 때 요 자존감을 높이는 요 훈련을 많이 합니다. 15가지 요소인데요. 이걸 통해서 치료를 하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이 15가지 자존감을 높이는 훈련.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것만 가지고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너무 심해져 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병원 진료, 약물 치료, 그리고 환경의 변화. 이런 게 있습니다. 환경을 바꿔줘야 돼요. 음식의 환경, 뭐 상황의 환경 이런 거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병원 진료를 통해서 예민해진 신경을 좀 더 안정시키기 위해서 바로 약물을 치료받는, 처방받는 이런 상황이 또 돼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1대1 치료와 10가지 치료 과정,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했는데요. 1대1 치료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사안에 찾아가지고 1대1로 저거는 마음의 우울해. 그러면 기쁜 일을 찾아서 치료하는 방법. 네. 그래서 이렇게 1대1 치료 방법.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서 해결하는 방법. 그다음에 또 하나는 10가지 치료의 과정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이 시간부터는 요 세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상한 감정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요 세 가지를 기억을 하세요. 여기서는 이 세 가지를 다룹니다. 먼저 자존감 키우는 훈련. 이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영성 치료, 그 다음에 약물 치료, 그 다음에 환경 치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1대1 치료, 그 다음에 10가지 치료 과정. 그래서 이런 정도를 우리가 참고해 두시면 마음 아픈 분들을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75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무엇부터 해야 되나? 그래서 우선 대화하고 소통하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하면서도 치료의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그 중에 요 15가지 요거 아주 중요하거든요. 보통 상한 감정이 강화되는 데는 정체성 상실, 자존감의 저하, 낮아짐, 상처를 치료하는 능력의 약함, 낮은 자기개발 지수, 자기와의 관계 악화, 대인관계의 낮은 지수 등이 상한 감정을 강화시켜줍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상한 감정을 더 강화시켜줘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다시 높여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바로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기 존중법 15가지. 요 내용은 제가 다루는 책에는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아주 많이. 인간관계에서도 특히 나 자신과의 관계를 다룰 때는 나에 대한 존중법 15가지. 또 뭐 심리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도 바로 이 15가지 자기 존중법. 이게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상 저는 다 외우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야 뭐 물론 당연히 15가지 항상 외우고 그것을 중심으로 대화를 쭉 하다 보면 이분은 이 부분을 좀 더 높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처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네, 전체적인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15가지 존귀한 가치 인정하기, 인사하기, 좋은 말 사용하기, 의미 찾기, 연구하고 이해하기, 수용하기, 희망 갖기, 사랑하기, 위로 격려 칭찬하기, 자기와 대화하기, 자기에게 편지 쓰기, 자기 충전하기, 그리고 자기 개발하기, 스스로 치유하기, 자기 것 소중히 여기기, 자기 행복 프로를 만들기. 자, 이렇게 15가지입니다. 요게 아주 심리 치료하는 데는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우리 마음이 아픈 분들이 혹시 강의를 듣는다면은 15가지를 스스로 매일매일 꼭 적용을 해 보시고요.
또 다른 사람을 상담을 해주고 있다면 요거를 잘 응용을 해서 활용을 하시면 치유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고요.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치료하는데 필요한 방법 3가지. 하나는 뭐예요? 자존감 높이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영적 약품, 환경 변화 주기. 그 다음에 3번째는 뭐예요? 1:1 치료 기법. 그리고 또 10가지 치료 과정. 이런 거, 요 3가지를 이제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